사람은 종종 누군가의 미소를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끝내는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당신도 혹시 조용히 참고 맞추며 관계를 이어가느라 속으로는 오래도록 아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얽히면 인간관계는 서서히 무게를 더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의 긴 밤 속에서 사람을 붙잡는 힘이 비굴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품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환심을 사기보다 자신의 도리를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았고 그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더 깊은 인연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출수록 관계는 가벼워지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집착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흔들림 없는 자존감은 말이 적어도 무게가 있고 억지로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남의 노력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자유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넓어지고 그 빈자리에 맑은 인연이 스며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내면의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며 함께 걸어갈 구독의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1. 낮아짐이 아닌 당당함이 인연을 부른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순간 이미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며 말을 고르고 마음을 숨기고 기준을 낮출 때 그 관계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금이 갑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친 아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탐욕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허상을 꿰뚫어 보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신의 힘이야말로 인연의 무게를 바로 세운다고 여겼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되 비굴하지 않고 공감하되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품격 있는 고독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서울 서촌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던 민재는 상사의 눈치를 살피느라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말이 습관이 되었고 회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삼켰습니다. 동료 지연이 조용히 묻습니다. 민재 씨 생각은 뭐예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저는 이번 기획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되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민재는 차분히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장은 짧게 말합니다. 좋은 의견이군요. 민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당함은 상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깊은 인연을 얻습니다. 2. 공감은 낮춤이 아니라 단단함에서 나온다.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속으로 비교와 질투가 꿈틀거리면 진심은 흐려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취를 보며 조용히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산은 무지와 망상이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집착은 결국 거짓된 말과 과장된 태도를 낳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단단히 세운 사람은 조용히 공감합니다. 그 공감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고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도움을 주는 인연이 모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연은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축하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며칠 뒤 그녀는 동료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동안 준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수고했어요. 동료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답합니다. 사실 많이 불안했어요.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수연은 그제야 자신의 질투가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더 깊이 협력하게 되었고 병동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공감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존감이 있을 때 타인의 빛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3. 보답을 버릴 때 관계는 자유로워진다. 기대는 관계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주고도 속으로 계산한다면 이미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사는 인연의 무게를 말하며 행함은 도리로 남겨야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순간 실망과 분노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말과 행동은 한결 맑아집니다. 그것이 거짓된 생각을 씻어내는 수양의 길입니다. 대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은주는 단골 손님에게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다른 카페로 발길을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건 뭐였을까? 친구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서운해해? 은주는 답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인정이었음을. 그 후로 그녀는 손님을 대할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계산이 사라지자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도 떠났던 손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가 마음이 편해서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억지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결국 오래 머무는 인연을 만듭니다. 4. 흔들리지 않는 침묵이 관계의 깊이를 만든다. 말을 많이 할수록 오해는 줄어들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설명하고 또 설명할수록 관계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다사는 말보다 태도를 중히 여겼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업처럼 쌓여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과장된 해명은 마음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탐욕은 인정받고자 하는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그 조급함은 결국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절제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말을 줄일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관계 속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여백이 됩니다. 인천의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우는 동료들의 뒷말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지? 라는 속삭임이 들리자 그는 더 열심히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 의도는 이라며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팀장 박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 씨, 다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묵묵히 일하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후 현우는 회의에서 꼭 필요한 말만 했고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 뒤 같은 동료가 말합니다. 현우 씨는 말이 적지만 믿음이 가네요.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음을.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자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과한 해명 대신 묵직한 행동을 택하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자연히 깊어집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신뢰를 만듭니다. 5.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가까워야만 좋은 관계라는 생각은 때로 망상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모든 감정을 나누고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다사는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오히려 경계를 흐리게 하고 분노와 실망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거리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타인의 시간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 균형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지은은 학부모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졌습니다.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며 밤늦게까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구는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특별히 부탁드려요 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에는 피로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중히 말합니다. 수업 외 상담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겠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서운한 기색으로 답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지은은 흔들렸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 오히려 신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선생님은 기준이 분명해서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그녀는 알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이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임을. 무조건적인 친밀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거리감이 있어야 관계는 숨을 쉽니다. 6.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도움을 얻는다. 도움을 받으려 애쓰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손길은 더 쉽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불안과 집착 속에서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면 상대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다사는 수신이 곧 치인의 시작이라 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타인을 얻으려는 시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탐욕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그러나 내면을 다스린 사람은 도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광주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준호는 늘 상사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야근을 자청하며 과한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그러나 승진은 다른 동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깊은 분노에 사로잡혔고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상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준호 씨는 실력은 좋지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입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후 준호는 과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역량을 차분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구걸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몇 달 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상사가 먼저 말합니다. 이번 일은 준호 씨가 맡아주세요.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결국 신뢰를 불러왔음을.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손을 내미는 이들이 생깁니다. 기대를 줄이고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7.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품격이 선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흔듭니다. 당신이 타인의 시선에 매달릴수록 내면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다사는 외부의 칭찬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인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집착은 거짓된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말과 태도를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도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히 신뢰를 얻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로 세울 때
관계는 더 이상 시험장이 되지 않습니다. 강릉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태우는 상사의 칭찬에 민감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괜찮으셨습니까? 라며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상사가 무심히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놓였고 반응이 없으면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수진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요? 태우는 답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곧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태도를 바꾸기로 합니다. 결과에만 집중하고 반응은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상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일 처리가 안정적이네요. 태우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가장 큰 신뢰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8.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관계를 이끈다. 분노는 순간의 힘을 주지만 오래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당신이 감정에 휘둘릴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다사는 분노를 경계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힘이 곧 인간의 도리라 보았습니다. 무지는 감정을 사실로 착각하게 만들고 집착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키웁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상황을 넓게 봅니다. 그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합니다. 그 여유가 관계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수원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미정은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반박하려 했지만 잠시 숨을 고릅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분한 한 문장이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학부모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통화를 마친 뒤 미정은 동료에게 말합니다. 화를 냈다면 더 큰 오해가 생겼을 거야. 이후 그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그때 침착하게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정을 다스린 선택이 신뢰를 남겼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절제를 택하는 사람에게 관계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감정을 이기는 힘이 결국 삶을 이끕니다. 9.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좋은 인연이 모인다.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쉽게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헐값에 내주고 기준을 자주 바꾸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다사는 수신을 모든 시작이라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인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자기 비하는 결국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선택이 분명합니다. 그는 억지로 맞추지 않고 필요 없는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사람을 모읍니다. 제주의 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은별은 손님들의 요구에 늘 맞추려 했습니다. 이 가격에 더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익은 줄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공방문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가격과 원칙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은별은 차분히 답합니다. 제 기준을 지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진지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여긴 원칙이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그녀는 알게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같은 결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태도가 결국 좋은 인연을 부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관계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10. 기대를 비우면 관계는 가벼워진다. 사람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저울을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넨 뒤 그 무게만큼 돌아오기를 은근히 기다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울이 자주 기울수록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다사는 행함을 거래로 만들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도리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탐욕과 맞닿아 있고 탐욕은 실망과 분노를 낳습니다. 결국 상처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울산에서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성민은 직원들에게 늘 넉넉했습니다. 야근 수당을 챙기고 개인 사정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시기가 오자 몇몇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친구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건 배려였지. 계약은 아니잖아. 그 말은 뼈 아팠습니다. 성민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도리를 다했는지, 아니면 인정과 충성을 기대했는지. 이후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도움은 도움으로 남기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위기를 함께 버틴 직원 한 명이 말합니다. 대표님이 흔들리지 않아서 저도 남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오히려 깊은 신뢰가 자라났습니다. 관계에서 계산을 줄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보답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오래가는 인연을 만듭니다. 11.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인연을 고른다. 사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당신도 관계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불필요한 인연을 붙잡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깊은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품격 있는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사람을 아무 관계에나 매달리게 하지만 고독을 견디는 힘은 인연을 신중히 고르게 합니다. 당신이 혼자의 시간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전주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하연은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 약속이 끊이지 않았고 주말마다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취소되자 그녀는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후 그녀는 일부 약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점차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뒤 예전 친구 한 명이 말합니다. 요즘 더 차분해 보여. 하연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붙잡았던 인연이 자신을 더 지치게 했음을. 이제 그녀는 사람을 고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나은 인연을 선택하게 됩니다. 12.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관계는 단단해진다. 거짓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마음에 없는 말을 반복하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 내면은 점점 흐려집니다. 다사는 거짓된 생각이 결국 삶을 어지럽힌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순간 관계도 진실을 잃습니다. 솔직함은 공격이 아니라 정직한 태도입니다.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힘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할 때 관계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창원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도윤은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몇 번이나 받아들였습니다. 이번만 도와줘 라는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점점 과해졌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이 부분은 제 역할을 넘어섭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사는 잠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상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도윤 씨는 기준이 분명하군요. 그 한마디는 이전의 수많은 아첨보다 더 큰 신뢰였습니다. 도윤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선택이 관계를 오래 지탱합니다. 13. 낮추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습관을 쉽게 배웁니다. 당신도 혹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먼저 사과하고 원치 않는 부탁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뤄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다사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동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소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위장하고 집착은 인정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균형을 찾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는 선영은 늘 팀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가 해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을 처리했고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부탁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 일정상 어렵습니다. 순간 공기가 어색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이후 선영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된다는 사실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14.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면 오해도 줄어든다.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 집착입니다. 당신이 오해받을까 두려워 말을 덧붙일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드러납니다. 다사는 말의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무지는 침묵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망상은 타인의 생각을 과도하게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태도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선택을 믿을 때 설명은 간결해집니다. 그 간결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민호는 학생들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강의 후 질문이 적으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수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장문의 해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교수가 말합니다. 핵심만 전하세요. 민호는 그 조언을 따릅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 보완하겠습니다. 짧은 답이었지만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평가에 장황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은 말합니다. 교수님은 간결하지만 신뢰가 갑니다. 민호는 깨닫습니다. 과한 설명은 불안의 그림자였음을. 짧고 분명한 태도가 오히려 깊은 신뢰를 줍니다. 모든 오해를 없애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5.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결국 인연을 남긴다. 관계의 중심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다사는 수신을 삶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없으면 인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노를 절제하고 탐욕을 내려놓고 거짓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양이 쌓일수록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주변은 자연히 정리됩니다. 부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호는 손님의 작은 불평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라는 말에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손님이 비슷한 말을 하자 그는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정호는 그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자신의 요리를 점검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몇 달 뒤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여긴 꾸준해서 좋습니다. 정호는 알게 됩니다. 외부의 말보다 자신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결국 남는 인연을 만듭니다. 16. 비교를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사람의 고통은 종종 타인과 자신을 나란히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성취를 보며 스스로를 작게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다사는 외부의 기준에 매달리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비교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무지는 스스로의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탐욕은 더 나은 위치를 갈망하게 하고 집착은 타인의 시선에 묶이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교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 됩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지우는 동기들의 승진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있을까? 그는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기가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운이 좋았어.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기록을 펼쳐봅니다. 몇 년간 쌓아온 사건 노트와 메모를 읽으며 깨닫습니다. 그는 남과 다른 방식으로 단단해지고 있었음을. 이후 그는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전문성을 깊이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1년 뒤 새로운 분야의 팀이 꾸려질 때 상사는 말합니다. 이 일은 지훈 씨가 적합합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타인의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당신의 길은 더 또렷해집니다. 비교를 줄이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7. 감정에 기대지 않을 때 관계는 안정된다. 기쁨과 서운함을 즉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중심이 되면 관계는 늘 출렁입니다. 당신이 기분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면 상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사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휘둘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정의감을 주지만 오래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집착은 서운함을 키우고 거짓된 생각은 상대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절제가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광주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연주는 강사 한 명의 돌연한 퇴사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부족했나요? 라는 생각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그 강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더 넓은 무대에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연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합니다.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은 강사들과의 관계를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감정 대신 원칙과 방향을 세웠습니다. 몇 달 뒤 떠났던 강사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는 알게 됩니다. 감정에 매달리지 않은 태도가 관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관계를 대할 때 당신의 주변은 더 안정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결국 신뢰를 남깁니다. 18. 스스로에게 당당할 때 인연은 정리된다. 관계를 붙잡는 이유 중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혼자가 될까봐, 손해볼까봐 망설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인연의 무게를 억지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도리를 다했다면 붙잡지 않았고 어긋난 인연은 담담히 놓았습니다. 무지는 손에 집착하게 하고 탐욕은 모든 관계를 소유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당할 때 불필요한 인연은 자연히 정리됩니다. 춘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세라는 오래된 거래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불공정했고 수익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세라는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대표가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세라는 차분히 말합니다. 이 조건으로는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며칠간 마음이 허전했지만 곧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공정한 조건이었습니다. 세라는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당당한 선택이 결국 더 나은 인연을 불러왔음을. 두려움 대신 기준을 택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바로 씁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19.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오가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집착입니다. 무지는 타인의 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게 만들고 망상은 그 의미를 과장합니다. 분노와 서운함은 그 위에 덧붙여진 감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의 무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이상 흔들림의 장이 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은정은 동료의 농담을 진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좀 예민해 보이네 라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동료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어제 말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동료는 웃으며 답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농담이었어요. 은정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말을 과장했음을. 이후 그녀는 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말은 더 이상 그녀의 하루를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중심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평온을 지켜줍니다. 20.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 관계를 잃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집착에 묶여 있습니다. 다사는 모든 인연이 끝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고 어긋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은 관계를 소유하려 하고 두려움은 떠남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유지됩니다. 당신이 도리를 다했다면 떠나는 인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백이 새로운 인연의 자리가 됩니다. 천안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준서는 오래 함께 일하던 동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화해를 시도했지만 상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준서는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뒤 새로운 동료와의 협력이 시작되었고 이전보다 더 안정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연을 지켜내려 애쓰기보다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떠남을 인정하는 용기가 더 단단한 삶을 만듭니다. 20일.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순간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양보하고 참는다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사는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아는 태도이고 비굴함은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무지는 그 차이를 흐리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때도 당당합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용인에서 작은아이 티회사를 운영하는 도연은 거래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그 조건은 저희에게 무리입니다. 다른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현실적인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거래는 더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깨닫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손은 자신을 잃는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건강한 도움을 받습니다. 22.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관계도 가벼워진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타인에게 대접받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감정을 쉽게 소모하며 기준을 자주 무너뜨린다면 관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사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수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는 무지가 깔려 있고 그 무지는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게 합니다. 탐욕은 더 많은 관계를 원하게 하지만 정작 깊이는 남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관계는 수량이 아니라 질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안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혜진은 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료의 근무 교대를 대신해주고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과로로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퇴원 후 동료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았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근무 원칙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주변도 그녀의 기준을 존중했습니다. 몇 달 뒤 보호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일에 기준이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 혜진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사실을. 자기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관계도 그 무게를 갖습니다.
23. 서운함을 키우지 않을 때 관계는 오래간다. 작은 서운함을 오래 붙잡으면 그것은 분노로 자랍니다. 당신도 사소한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반복하며 의미를 키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다스리라고 보았습니다. 집착은 상대의 행동을 과장하게 만들고 거짓된 생각은 상황을 왜곡합니다. 서운함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한 번 더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감정의 불씨를 키우지 않을 때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장수는 단골 손님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급해서요 라는 말에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손님이 찾아와 말합니다. 지난번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수는 그제야 자신이 서운함을 키웠음을 깨닫습니다. 이후 그는 감정이 올라올 때 곧장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계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사소한 감정을 크게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운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24. 남을 기쁘게 하려다 자신을 잃지 말라. 타인의 웃음을 얻는 일이 때로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자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포기한다면 결국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타사는 외형의 평온보다 내면의 균형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탐욕은 칭찬을 원하고 집착은 인정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억지로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원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라는 손님들의 요구에 늘 맞추려 했습니다. 메뉴에 없는 음료를 만들어주고 가격도 깎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칭찬이 돌아왔지만 점점 요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메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손님 한 명이 불만을 표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여긴 원칙이 있어서 더 좋아요. 소라는 깨닫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진다는 사실을.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25. 부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관계가 바로 선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거절 이후에 어색함이 두려워 마음에 없는 수락을 반복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사는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한 태도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무조건적인 수락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며 집착은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배려는 결국 서운함과 분노를 남깁니다. 당신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균형을 찾습니다. 성남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는 지수는 동료들의 부탁을 늘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보고서 좀 대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쌓이자 밤늦게까지 남아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또다시 부탁했을 때 지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제 업무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동료는 잠시 놀랐지만 곧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게요. 그 일은 예상보다 쉽게 지나갔습니다. 이후 지수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고 동료들도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기준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26.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을 때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마음을 얽어맵니다. 당신이 늘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한다면 선택은 점점 좁아집니다. 다산은 외부의 평판보다 자신의 도리를 중히 여겼습니다. 무지는 시선을 과장하게 만들고 망상은 타인의 생각을 지레 짐작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자존감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은 시선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할 일을 하고 말할 것을 말하며 떠날 인연은 붙잡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선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청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재현은 주변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렵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지만 실패하면 더 큰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남의 말보다 내 기준을 따르자.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고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작업을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이 공방은 색깔이 분명해서 좋습니다. 재현은 깨닫습니다. 시선을 좇을 때는 불안했지만 자신을 따를 때는 단단해졌음을. 남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자유를 줍니다. 스스로를 믿는 선택이 관계와 삶을 가볍게 합니다. 27. 과한 책임을 짊어지지 말라. 책임감은 미덕이지만 과하면 짐이 됩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다산은 사람마다 맡은 바 역할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몫을 넘어선 책임은 결국 원망을 남깁니다. 탐욕은 인정받기 위해 과한 역할을 자초하게 하고 집착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 인식이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김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영수는 모든 상담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동료가 도움을 제안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피로가 쌓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말합니다. 영수 씨,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그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과한 책임이 오히려 팀을 지치게 했음을. 이후 그는 업무를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태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몫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28. 칭찬에 취하지 않을 때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비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과한 칭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호의적인 말에 마음이 부풀어 오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산은 외부의 칭송에 스스로를 맡기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칭찬은 달콤하지만 거기에 기대는 순간 자존감은 외부에 묶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인정을 원하고 집착은 칭찬이 줄어들 때 불안을 키웁니다. 중심을 외부에 두면 관계는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이 칭찬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매이지 않을 때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의정부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미라는 학부모의 칭찬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다른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자 마음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칭찬과 비난 모두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이후 미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하면 된다. 결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표정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차분하네요. 칭찬에 기대지 않는 태도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외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9. 조용한 성실함이 결국 인연을 남긴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당신이 단기간의 인정에 집착하면 관계는 속도를 따라가다 지치기 쉽습니다. 타사는 화려함보다 지속을 택했습니다. 탐욕은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성실함은 시간을 믿습니다. 조용히 쌓이는 노력은 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실함을 잃지 않을 때 관계는 자연히 깊어집니다. 구미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 근무하는 태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고 특별한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에 맡은 일을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료들이 가장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태식 씨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는 특별히 나서지 않았지만 신뢰는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팀장이 말합니다. 이 자리는 태식 씨가 맡아야 합니다. 조용한 성실함이 결국 그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과시보다 꾸준함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조용히 쌓이는 신뢰가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30. 관계의 끝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모든 만남에는 마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끝을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미련 속에서 왜곡됩니다. 다사는 인연의 시작과 끝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집착은 떠난 인연을 붙잡게 하고 망상은 그 의미를 과장합니다. 그러나 도리를 다했다면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상처를 줄입니다. 그 여유가 다음 인연을 준비하게 합니다. 부산에서 카메라 수리점을 운영하는 상우는 오랜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을 함께 했는데 그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그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고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깨닫습니다. 끝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기회도 보지 못했을 것임을. 떠남을 인정하는 태도가 결국 마음을 지켜줍니다. 끝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음 시작을 맞이합니다. 30일. 친절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친절은 따뜻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늘 먼저 손을 내밀고 언제나 이해하려 애쓴다면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다사는 인정을 베풀되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탐욕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고 집착은 거절 이후에 불편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친절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은미는 보호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 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지나도 남아 상담을 이어갔고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가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보호자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은미는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이후 그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업무 시간 외 상담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반응도 있었지만 점차 보호자들은 그녀의 기준을 존중했습니다. 은미는 깨닫습니다. 경계가 있을 때 친절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배려와 자기 보호는 함께 가야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32.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다. 애씀은 때로 조급함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과하게 노력한다면
그 마음은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사는 진실한 태도가 결국 신뢰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무지는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하고 망상은 작은 신호를 크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담담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서울 종로에서 전통 공예를 배우는 수호는 스승의 인정을 받고 싶어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작품을 보여줄 때마다 괜찮습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말했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말고 작품을 완성하라. 그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후 수호는 평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작업을 다듬었습니다. 몇 달 뒤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너의 색이 보인다. 인정은 구했을 때가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다듬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33. 스스로를 잃지 않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는 관계의 다리이지만 자신을 잃는 순간 그 다리는 흔들립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에 맞추기 위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숨긴다면 결국 내면은 공허해집니다. 다사는 말보다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집착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탐욕은 사랑받고자 진심을 숨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생각을 차분히 전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킵니다. 당신이 솔직하되 절제된 태도를 유지할 때 대화는 신뢰를 남깁니다. 대구에서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는 예리는 작가와의 회의에서 늘 의견을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이 반복되며 작업은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독자의 흐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회의는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리는 깨닫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다 자신을 잃으면 결국 일도 관계도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대화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차분한 표현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34. 무리한 희생은 결국 원망을 남긴다. 희생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희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과하게 내어주면 처음에는 고마움이 돌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와 원망이 쌓입니다. 다사는 도리를 다하되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탐욕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며 집착은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억지 희생은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수원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명숙은 가족과 직원들을 위해 모든 일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내가 해야 마음이 놓여 라는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쉬지 않았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다 해?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쓰러진 뒤에야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이후 일을 나누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가게 분위기는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말합니다. 사장님이 웃으니 가게도 편안합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희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책임이 관계를 지켜냅니다. 35.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급함은 종종 불안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조급해질수록 말과 행동은 거칠어집니다. 다사는 느림 속에서 중심을 찾았습니다. 탐욕은 빠른 성과를 요구하지만 성숙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무지는 작은 실패를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넓게 봅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출 때 관계는 안정됩니다. 전주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준호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항상 서둘렀습니다. 고객의 결정을 재촉했고 일정도 무리하게 앞당겼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신가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후 그는 상담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고객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계약은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몇 달 뒤 고객은 지인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깨닫습니다. 속도를 늦출 때 오히려 신뢰가 쌓인다는 사실을.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느린 태도가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36. 자신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인간의 도리는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지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집착은 외부의 평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로 세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관됩니다. 그 일관성이 존중을 만듭니다. 당신이 기준을 지킬 때 주변도 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현정은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할인해 주세요 라는 말에 매번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줄고 마음은 점점 지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단합니다. 이 가격은 저희의 기준입니다. 손님 중 일부는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그녀의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사장님이 기준이 분명해서 좋습니다. 현정은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바로 세운 태도가 결국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사실을. 존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신뢰와 존중을 얻습니다. 37. 조용한 단단함이 사람을 머물게 한다. 강한 목소리보다 더 깊은 힘은 조용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중심이 분명하면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다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위엄보다 내면의 절제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탐욕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집착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사람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지키며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중심을 지킬 때 관계는 억지 없이 이어집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감 선우는 회의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분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결정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회의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교사들은 자연히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신임 교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습니까? 선우는 짧게 답합니다. 할 말을 정리한 뒤에 말합니다. 그의 태도는 소리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요란함보다 일관된 태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38. 과거에 매이지 않을 때 현재가 단단해진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 떠올리면 현재의 관계도 흐려집니다. 당신이 예전의 실패나 배신을 붙잡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사는 지나간 일을 교훈으로 삼되 집착하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무지는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고
망상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은 오늘의 선택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정리할 때 관계는 새로워집니다. 대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정민은 오래전 동업자의 배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도 쉽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담가의 조언을 듣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과 다른데 왜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가? 이후 그는 계약을 더 명확히 하고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일은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민은 깨닫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현재의 기회도 놓쳤을 것임을. 지나간 일은 경험으로 남기고 집착으로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39.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 타인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걸리는 선택을 반복하면 자존감은 서서히 흔들립니다. 다사는 사람의 도리는 스스로에게 떳떳한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탐욕은 이익을 좁게 하고 집착은 손해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적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욱 투명해집니다.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세영은 큰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보수는 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말합니다. 이 방식은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실망했지만 세영은 스스로에게 떳떳했습니다. 몇 달 뒤 또 다른 의뢰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 믿고 왔습니다. 세영은 알게 됩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기준을 지킨 선택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결국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양심을 지키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40. 타인의 기분을 책임지려 하지 말라.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워지면 당신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원인이 자신 때문은 아닐지, 더 잘했어야 했던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돌아본 경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사는 사람마다 짊어진 마음의 무게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모두 책임지려는 태도는 자칫 집착이 됩니다. 탐욕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고 무지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일뿐입니다. 그 경계를 알 때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성북구의 한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재훈은 내담자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상대의 우울이 마음에 남아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공감은 필요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재훈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상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밖에서는 스스로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내담자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차분하게 중심을 잡아줘서 도움이 됩니다.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몫을 분명히 아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41. 모든 평가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또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사는 세상의 평판을 좇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는 삶은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집착은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망상은 그 의미를 과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간다면 평가는 결국 시간 속에 정리됩니다. 당신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외부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창원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은호는 온라인 서평에 예민했습니다. 긍정적인 글에는 기뻐했고 부정적인 글에는 밤새 답글을 달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모든 의견에 답할 필요는 없어. 그는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점차 댓글을 읽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대신 책의 내용과 편집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독자층은 점점 단단해졌고 악성 평가는 자연히 묻혔습니다. 은호는 알게 됩니다. 모든 평가에 반응하는 것이 성실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삶은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42.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좋은 관계가 온다. 마지막으로 돌아볼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관계는 늘 불안합니다. 다사는 수신을 삶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존중하고 가꾸는 일이 모든 인연의 시작입니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무지와 두려움을 걷어낼 때 자존감은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히 여길 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뭅니다. 제주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다영은 오랫동안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손님이 줄면 스스로를 탓했고 비교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하루를 쉬며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그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꽃을 다루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요즘 가게 분위기가 더 따뜻해요. 다영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공간과 관계를 함께 바꾸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좋은 인연은 자연히 찾아옵니다. 43.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만들지 말라. 사람은 반복되는 배려에 쉽게 익숙해집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도움을 여러 번 받다 보면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호의 하나에도 도리가 담겨 있고 그 도리를 잇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더 많은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무지는 상대의 노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됩니다. 용산에서 작은 식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기현은 거래처 사장의 도움을 자주 받았습니다. 급한 물량을 먼저 보내주고 결제 기한도 여유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깊이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고맙다는 말이 줄었네요. 그 한마디에 기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후 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정중히 감사를 전했고 약속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관계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배려를 익숙함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힘입니다. 44. 남의 실수에 관대할 때 나도 가벼워진다. 타인의 실수는 쉽게 눈에 띄지만 자신의 실수는 변명으로 덮기 쉽습니다. 당신이 작은 잘못에도 오래 마음에 담아둔다면 관계는 점점 긴장으로 채워집니다. 다사는 사람의 허물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집착은 상대의 약점을 반복해 떠올리게 하고 분노는 그 기억을 키웁니다. 그러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이 관대해질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광명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유진은 동료의 실수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그녀는 크게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음엔 함께 점검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그는 더 꼼꼼해졌고 유진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유진이 실수했을 때 그 동료가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관대함이 결국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남의 허물을 오래 붙잡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용은 상대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45. 관계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시간에서 드러난다. 짧은 친밀함은 쉽게 뜨겁고 쉽게 식습니다. 당신이 빠르게 가까워진 관계에 기대를 걸면 실망도 그만큼 큽니다. 다사는 인연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 속에서 검증된 관계만이 오래간다고 보았습니다. 탐욕은 빠른 친밀함을 원하지만 진실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서서히 쌓아갈 때 그 깊이는 단단해집니다. 김포에서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미나는 새로 만난 고객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며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오해가 생기자 관계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이후 미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고객과의 거리를 천천히 좁히고 일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더 안정된 단골이 생겼습니다.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믿음이 쌓여서 좋습니다. 미나는 깨닫습니다.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서두르지 않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시간 속에서 검증된 인연이 결국 곁에 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온 이야기들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다 자신을 낮추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 그리고 타인의 노력에는 따뜻이 공감하되 흔들림 없는 자존감으로 서 있으라는 다산의 깊은 통찰 말입니다.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그는 비굴함이 아니라 수신의 단단함으로 사람을 얻었고 보답을 계산하지 않는 태도로 인연을 지켜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기대를 내려놓고 중심을 잃지 않을 때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히 남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말에 마음을 맡기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기준을 조용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당신 곁에 머물 사람을 가려낼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내면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그 공감을 남겨주시고 당신이 지키고 싶은 한 가지 기준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으로 조용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존귀하며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